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쭉 이어가는 문제인가 아니면 여자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육아 때문에 또 그만두고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럴 때 또 이게 어머 나만 이렇게 계속 일을 그만둬? 아니면 나만 이렇게 계속 일을 해? 이러면서 어느 쪽으로 해도 어느 쪽이 다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여자들이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결혼 후에 일을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이익수연 마담님 네. 듣겠습니다. 퉁퉁 부은 젖가슴 때문에 남편은 고개를 넘다가 펑펑 울었다? 그 일을 하고 싶지만 또 할 여건이 안 되거나 일을 하실 수 없었던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그 두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고 제가 방송이 28년 차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이를 낳은 전후해서 다 합쳐서 5개월을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지금은 이사 갔지만 EBS가 예전에 우면동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라디오 프로그램 갔다가 오는 걸 다 합치면 3시간 미만인데 이미 그때 젖이 불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많이 부른데 이걸 빼내주지 않으면 너무 돌처럼 딱딱해져서 되게 정말 많이 아파요. 그렇게 아프다는 걸 왜 엄마들은, 언니들은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픈데 그날따라 남태령이 정체가 심해서 아프죠. 정체는 됐죠. 어떻게 엄마는 전화 와서 언제 오니 계속 그러시죠.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혀서 좀 더 걸려요. 그러고서는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라디오에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가사가 세상은 어제와 같고 그렇죠? 그 대목 있죠.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는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엉엉 울었네요. 엉엉.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저는 방송인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맨날 아름답고 완벽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미 자존감은 많이 떨어졌고 몸은 비대해졌고 맨날 젖은 질질 흘렀고 그리고 스케줄을 따라서 왔다 갔다 급하게 가서 또 눈물 나네.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많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든 걸 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울었죠. 그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나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경험이라든가 그런 모든 인생의 전 과정을 다 해봤다라는 그 자부심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송할 때도 멘트도 더 풍성하고요. 그 덕분에 꼭 한번 나가봤으면 싶었던 동치미도 나오고 안 불러주더라고. 그랬죠. 예. 근데 그때가 기억이 나시는 거야. 그 알아요. 힘들었던. 저는 올림픽 때로 해서 울었어요. 껍질 띡띡 불어가지고. 저도 딱 한 달 쉬고 나왔는데 저는 라디오랑 TV랑 둘 다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마어마하게 못생겼었지. 근데, 진짜 야. 근데 정말 일 끝나고 가면 저는 중간에 이렇게 배낭에다가 유축기를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를 2시간 하고 녹음 전에 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녹음 끝나고 짜고 가도 올림픽대로 되면 너무 아파서 혼자 울고. 나도 그랬어. 녹화 때도 꼭 녹화 전에 쉬는 짜고.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이 남자들은 짰어요. 이런 걸 잘 몰라요. 짜지 않고 왜 그러냐면 젖이 많이 나온다는 건 애들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맞아요. 안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먹이고 싶어도. 근데 젖은 그냥 호르몬의 영향으로 계속 나와야 돼. 그리고 이걸 애가 그 시간마다 먹어야 되는데 저봐 로봇이야. 지금 전 많은 내가 게 그 시간에 못 축복이라는 먹은 얘기 하는 게 거예요. 아니잖아. 저 가슴이 아팠던 거는 짜면서 울어요. 엄마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이게 불어서 띵띵해졌을 때는 애가 먹고 먹어야 먹고 싶을 때래. 그러니까 얘가 이걸 못 먹고 있구나 이 생각 때문에 맞아. 울면서 짜는 거야. 그럼 왜 또 우는지 화장실에 가서 맞아. 애가 딱 먹고 싶으면 여기 신호가 오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딱 와요. 진짜로? 찌리리 하고 그러면서 신호가 와요. 다녔어요. 예, 내가 모르기 예. 전부터
여기 와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돼가 얘가. 내 몸에 있다 분리되는. 아, 유명 씨는 결혼하면서 아기 가지면서 아내분이 일을 네, 했나요? 했었어요. 아, 결혼하고도 일을 안 그만둔 케이스군요. 네, 결혼하고 그 옷가게를 이제 매장을 했었는데 출산하고 바로 또 이제 매장을 봐야 되니까 왜냐면 본인이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고객들이 또 만족하고 이러니까 욕심도 나고 한 지 또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단골 고객들은 계속 문자 오지 언니 저 가고 싶은데 언니 없어요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을 사실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있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 끝나고 오면 집에 얼굴 좀 보고 그걸 그랬으면 좋겠어서. 보고 애기랑 같이 이렇게 좀 있는 걸 좀 보고 낯선이 없는 마음이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너무 그 일하면서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본인이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걸 보면서 제가 욕심을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좀 완급 조절했었던. 지금도 해?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좀 육아를 좀. 지금은 다시 옷가게 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또 본인이 또 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지금은 또 그러니까 또 자기가 또 사회적으로 또 뭔가 여성성으로 또 일도 하고 싶고 예, 자존감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컸으니까. 예, 좀 애가 7살이니까 그래도 좀 집에 혼자 한두 시간 이상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일하고 싶어. 제 집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었었어요. 그것도 본인은 직장을 얻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제가 80학번이니까 옛날 쪽에 가깝죠. 그런데 저는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차같이 부자도 아니고 나도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인턴 레지던트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열정 페이를 더 안 돼요. 지금 수준을 따라 최저임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저 내 입에 밥 3끼 사 먹을 나 혼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왜냐면 나랑 동갑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학교 그때 헤어지지 그랬어. 지금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너무 어렸어. 근데 이제 연애를 했으니 그래서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동갑이니까 이제 살살 꼬셨어요. 네가 좀 돈을 벌어서 내 레지던트 끝날 때까지는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 네가 학교 선생님은 하면 좋다. 그래서 이제 살살 꼬드겨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애도 또 가졌을 거 아니에요. 28에 첫애를 낳았어요. 첫애를 놓으면 학교에서 육아휴직을 한 달을 주고 1년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은 무급으로 휴직을 했어요. 근데 무급휴직하는 사이에 또 애를 또 가진 거예요. 연년생이 된 금슬이 좋아. 네. 그래갖고 첫 애를 놓고 복직할 때 애가 또 있는 상황으로 복직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가 떨어집니까? 이게 이미 안잖아. 1살쯤 되면 알아요, 엄마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못 보겠더라고요, 그걸 내가. 그럼 떠나. 그래 그때는 거꾸로 레지던트가 내가 3년 차인가 그런데 돈은 없는데 무조건 사표 써라 그랬어. 얼마나 감성적이십니까, 저분이. 아니, 왜 저렇게 눈물이 많은데 공감을 못하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은경 씨 지금 지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야. 아, 이 눈물의 아내가 아니라 내가 일을 그만두게 하고 내가 일을 그래가지고 둘째를 갖고 얼마 안 있어 사표를 쓰라 했는데 여자가 안 쓰는 거야, 이 집사람이.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애 보기 싫어서? 아니, 네가 만일에 이제 개업을 하고 돈을 벌고 나면 이제 뭐 너는 잘 나가고 나는 뭐가 되냐 이거야. 그래, 그때 되면 왜냐면 여자들이 요즘에도 여자들도 이제 자기도 학교 다녀보니까 자기가 그렇죠. 선생님이고 자기 소셜 포지션이 있잖아요. 괜찮거든. 공무원 연금 딱 다 되는데 이걸 이제 들어앉을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이 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상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 번 돈 다 줄게. 잘못했네. 후회하지. 아니 후회는 안 하는데 애 불쌍해서. 네. 그리고 그 시기가 애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와이프가 며칠 한 두어 달 출근하는 사이에 레지던트 할 때 얼굴 쫓겨날 뻔했어요. 5시만 되면 우리가 외래 스케줄이 끝나요. 우리는 수술 환자가 없잖아요, 피부과는. 5시 외래 끝나면 내가 집으로 가는 거야. 1년 차가 다른 1년 차가 선생님들 있는데. 남들 다 교수님 퇴근할 때까지 치프 퇴근할 때까지 지키고 있어도 뭐하는데 5시 외래만 끝나면 집으로 가요. 애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와이프는 6시나 돼야 퇴근을 하니까. 그리고 갔다가 다시 또 병원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애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육아 문제가 제일 크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그러니까 그 애를 떼놓고 나가는 엄마는 오죽하겠냐고. 아유, 맨날 맞아요. 못 나가. 그러니까 이게 대체 불가하는 게 엄마의 존재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얘기지 여자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여자의 경력 단절이 별게 아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뭐 아이랑 이런 상황 때문에 정말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지연수 마담님은 사실 또 직업 특성상 모델이니 이게 진짜 힘들잖아요. 몸매 관리하랴, 애 관리하랴. 제가 사실은 이제 한국의 큰 타이어 회사랑 전소 계약을 하고 중국 경기를 임신 상태로 나갔어요. 어머. 애를 가진 상태에서 네, 그게 이제 팀 계약을 하게 되면 멤버가 교체가 안 몇 되거든요. 개월째 가셨어요? 그때가 주겠지. 10주 때. 그래 몇 주야. 네, 10주 때 이제 중국에 가게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가 결혼한지 모르잖아요. 말 안 했으니까. 근데 저희 그 팀 매니저분께서 출산을 하신 여자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연수 너 일로 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무섭게.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긴장해가지고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아래로 보시더니 너 임신했지? 너 임신했지? 이러는 거예요. 저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이제 갔는데 아랫배가 나오는 건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살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매니저가 딱 그 얘기를 한 순간 저는 제가 계약을 위반해서 위약금도 물어줘야 될 것 같고 막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발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구두 벗어. 왜냐면 저희가 15cm짜리 신고 있잖아요. 구두 벗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맨발로 쫓겨나나 이 생각을 했는데 매니저인데. 갑자기 제 구두를 딱 가져가시더니 이거 운동화 신고 앉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모델들한테 포토타임은 너희끼리 돌아. 서킷도 너네만 나가. 연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바로 저희 타이어 회사의 제일 높은 분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그럼 근데 그 대표님께서 되게 축하해 주셨어요. 네, 되게 축하해 주셨는데 저한테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서 어떡하지? 왜냐면 그렇게 안 먹으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다. 제가 막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애 낳고도 또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거 왜냐면은 바로 복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살이 빠져도 골반이 이만해져서 그런 옷이 안 들어가. 골반이 커지죠. 그게 골반이 이만해져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골반도 벌어지고 제가 정말 친한 사람들은 일라이 와이프라는 걸 알았지만 신랑이 결혼했다는 건 공개돼도 제가 공개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삭 때 다이어트 제품 촬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시간 조금만 달라고 내가 지금 살짝 뭐가 문제가 있는데 시간 2달만 줘. 그래가지고 제가 딱 아기 낳고 정확히 80일 만에 다이어트 제품을 찍는데 애 낳고 80일 만에 다이어트 제품을 찍었다고요? 네. 쓰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네, 몸이 말도 아니게 되고 그리고 무리가 와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 몸으로 오더라고요. 지금 후유증은 없어요? 후유증이 사실은 손발 저리는 거랑 배꼽 탈장이 와가지고. 배꼽 탈장이요? 배꼽이? 네,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무리하면서 일하고 또 쉬지를 못하니까 그 복벽이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또 애를 계속 들고 있잖아요. 애를 빌 때. 네, 그래서 그 사이로 남편이랑 와요. 장기가 내가 사람 나와서. 좀 해줄게. 아, 진짜요? 아니 그럼 몇 킬로 차이가 난 거예요? 애 낳기 전하고 80일 후에 그거 찍을 때 하고. 제가 그때 46kg까지 뺐고요. 아기 낳을 때 한 69kg? 우와. 아니 맞아. 어린 남편이 어떤 걸 원해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가지고 진짜 그만해. 그만해 그래요? 아니면은 좀 더 되게 힘내라. 힘내라고요? 대단한 분이시네. 내가 볼 때 우리 중에 제일 독한 남편. 와이프 성공시켜서 편하게 살겠네. 젊은 친구가 아주 몸을 제주가면 조련사가 편하네. 아니, 물론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물론 편하다는 건 아니지만 아이도 키우면서 일도 하면 그건 훨씬 더 힘든 일이긴 하죠. 정말 힘들죠. 그런데도 여자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아까 한평 원장님, 사모님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럼 나는 놀다가 당신은 나중에 잘 나가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있지 않나요? 그래서 힘들지만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저희 사례 보면서 제가 극명하게 한번 느꼈던 게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애가 안 생기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의 뭐 나중에 노후까지 책임질 테니까 그만둬. 아이가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믿고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잘 안 돼서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10년이 되니까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 멀어지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임원으로 승진이 됐으니까 지방에 가야 된다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인은 저는 우리 왜 주말 부부는 하늘이 전생에 뭘 구해야죠. 그래서 이제 좋아가지고 했는데 바로 남편 이혼 소장이 날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딱 보니까 그 10년 사이에 부인은 같은 직장에서 자기는 그때도 둘이 똑같이 잘 나가던 상황이었는데 부인은 이제 전업주부가 10년이 돼서 세상에서 멀어져 있고 남편은 그 사이에 임원 승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봉은 3배에서 5배까지 거기다 스톡옵션까지 받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혼 재산 분할이라는 게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재산 분할할 수가 없어요. 현재 있는 것만. 그러니까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혼해야 자기가 앞으로 벌 돈에 대해서 부인에게 나누지 않는 시스템. 그래서 했는데 좋아요. 그럼 좋아서 이혼을 하는데 부인은 이제 경단녀가 돼가지고 그 일을 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진행하면서 같이 그 의뢰인하고 눈물을 흘렸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어디 가버렸냐에 대한 그 허탈함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근데 느껴서. 결국은 현 시세로만 받은 거야. 미래 가치를 보상받지 그래서 못하고.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대표 명함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정말로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게 정말 앞으로 잘 되셨고 혼자 정말 이렇게 스스로 설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 아니 그런 사람은 예외적이에요. 병원에 환자가 와요. 환자가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훨씬 많고 아픈 사람만 병원에 소수가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자기 아내, 자기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임원돼서 요때 위자료를 덜 주겠다고 이혼 소송 제기하는 속된 말로 나쁜 인간은 거의 없어요. 그렇겠다니까 한병 원장님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주머니 차고 있어야 되고 계속 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걸 하는 게 그건 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대다수의 한국 남자들이라는 거야. 나는 그런 소수의 이상한 남자를 갖고 막 그렇게 해서 한국 남자 나쁜 것처럼 얘기하면 그 남자와 형을 비교해보자. 돈을 다 갖다 주는 남자야. 그 남자는 그 돈 몇 푼 때문에 치사하게 이혼 소송한 사람이야. 그리고 애기 얘기하면 나는 한병 원장님한테 느낀 게 뭐냐면 아기 얘기만 하면 울먹거리잖아요. 내가 못 만나본 경험이에요. 그러면 뭐해 그리고 그게 부인한테 공감 못하는데. 아니 지금 이거 타이밍에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부인이 바라는 공감이 이만큼이면 요만큼밖에 못하니까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생활 해보니까 18년 되니까 일단 승질이 더러워져요. 변호사는 그래도 그런 사건만 자꾸 하니까. 그리고 또 안 좋은 면을 많이 보는 거는 진짜 맞습니다. 그건 공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랑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지 안 좋은 사람이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케이스나 안 좋은 사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가야 돼요. 그렇지. 나만 꽃길만 가란 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자들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죠, 당연히. 지금 뭐 취미 활동으로 돈 벌러 나가는 사람은 뭐 몇 명 없으니까. 근데 굳이 일을 하는 것도 돈 말고도 지연수 마담님 일하고 모델 활동을 해보고 이렇게 방송을 나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쉬지 못하는 이유. 약간 자존감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인정을 받고 내가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게 여자로서 가치를 되게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에 저도 이제 1년 정도 쉬었던 때가 있었는데 늘 불안했거든요. 내가 그 필요 없는 사람일까 봐. 내가 이 사회에 필요 없고 난 그냥 딸이고 며느리고 그냥 와이프 엄마에서 끝나는구나.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내 이름이 불리고 돈을 벌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밤새 게임하는 남편이랑 이쁜 아기를 보면 돈 벌고 싶어서 그냥 남편이나 자기 자존감 세운다면 되지 왜 까이는
그분 행복을 계속 지켜드리기 연락하고 위해서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한테 늘 파이팅 하거든요. 자 이제 2kg만 더 빼면 돼. 어지러운 거 참으면 막. 나는 우리나라 여성은 100% 일을 하게 법률이 개정이 된다고. 또 전업주부는 법으로 금지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성이 제일 뛰어나요. 양궁 우승하죠, 골프 우승하죠. 여자들이 우승하는 분야가 남자보다 압도적이에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들은 어떤 남편이 다 결혼을 해도 다 불만족스러워. 제가 외국 남편하고 사는 한국 여자들에 대한 얘기 들어보면 다 남자들이 너무 힘들어해. 아내의 그 바램을 감당을 못해. 기대치가. 나는 한국 남자만 무능해서 그런 줄 알았다니까. 미국 남자, 프랑스 남자, 독일 남자 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아내 얘기만 다 긴장돼 있어. 그걸 보고 내가 깨달은 게 한국 여성이 일을 하면 우리나라 5만 부 시대, 10만 부 시대 갑니다. 이거 잠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렇게 가만히설로 우리를 속이는 거 저는요, 사실 살면서 제일 신났던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연애했을 때랑 통장에 뭐가 꽂혔을 때 신나더라고요. 되게 신났어요. 제 일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 근데 저는 살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지나가는데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뭐가 꽃이 많이 펴 있어요. 막 이렇게 밭에. 그래서 어머 저거 무슨 꽃이에요? 했더니 배추야. 그러는 거예요. 배추를 몰라. 저는 정말 배추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저는 배추가 이렇게 있는 줄 알아요. 튤립인 줄 알았구나. 그래서 저렇게 큰 꽃이 있나?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살림을 잘 못하는데 못하는 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신나는 걸 잘해서 돈도 벌고 기쁘고 기쁘니까 아이들도 밝고 그리고 가진 재능은 얼마 없지만 이런 거를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죠. 저도 이 집에 있는 사람이 밝게 에너지틱하게 있어줘야 저도 에너지를 받고 든든하게 나가서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약간 뭔가 시든 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제가 살짝 바람을 넣었죠. 근데 뭐 요즘에 하고 싶은 거 뭐야? 네 좋아하는 레저 같은 것도 좀 하고 해봐봐. 내가 돈은 많이 없지만 그런 건 해줄 수 있어 하면서 그러면서 하고 싶다고 한 게 커피를 배우고 싶다라고. 네, 그래서 가진 거 다 투자해 줄 테니까 자격증 따서 자격증 공부해서 따고 그리고 또 베이킹도 배우고 싶다 그래서 베이킹도 학원 끊어주고 그리고 오븐도 사주고 뭔가 어디 몰고 가고 있는. 네,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벌써 가게가 그려져. 어떻게 준비할지. 결국에는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성취감의 결과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뭐 통장에 돈이 꽂히던가. 그치, 맞아. 네, 그런 게 있으면 더 자기가 신나서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돈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어떻게 쓰든 자기 돈이고 그 돈으로 저희 엄마한테 뭐 밥 한 끼 사주면 너무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아이를 가지고 또 와이프가 또 자기를 또 투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소비를 저한테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와이프는 또 반대로 저한테 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뷔하고 나서는 난 연예인이니까 당연히 이런 옷, 이런 명품 뭐 이런 거 해야 돼. 난 트렌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에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썼어요, 돈을. 근데 어느 순간 아기를 딱 보니까 아기 교육비가 보이고 그러니까. 네, 학원비가 보이니까 그거 30만 원, 20만 원인데 저는 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아이한테 투자하고 우리 가족한테 투자하는 게 더 나중에 남는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서 노래가 점점 더 슬퍼지는 더 거야. 슬퍼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솔직히 저는 저한테 쓰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많고. 운동화라도 하나 사라. 저 안 산 지 2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와이프가 막 오빠 이거 나 솔직히 알바해서 이렇게 돈이 좀 있는데 이거 어때? 어떻게 사요 그거를? 나 관심 없어. 철든 거야. 이름 안 들으면 안 돼. 관심 없다고 나 이제 옷 관심 없어 됐어. 그 몇십만 원짜리 사서 뭐예요? 잠깐 신고 한번 SNS 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연예인들은. 근데 그거 잠깐 한다고 뭐 삶이 풍족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해지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저는 다 끊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선생님들이 방학이라고 무조건 노는 게 아니고 또 연수라는 게 있어서 제 아내가 이제 집에 왔는데 요 며칠 동안 마포에 있는 모 호텔에서 정보통신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너무 축제지 아내가 연수를 갔으니까 우리 집은 뭐 그냥 페스티벌이야. 난 브라질 왔는 줄 알았어. 애들 막 난리 났지. 애들 너무 좋아하지. 난 이틀 지나니까 아내가 좀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마침 제가 여의도에서 뭐 미팅이 있어서 여의도에서 손님들하고 냉면을 먹고 시간이 좀 남길래 다리 하나만 건너면 아프니까 그냥 연락도 안 하고 갔죠. 진짜? 간단 소리도 안 네, 하고. 간단 소리도 안 하고. 근데 2층에 컨벤션에서 워크숍을 하고 이렇게 폐차를 달고 한무더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내려오더라고. 근데 막 깔깔거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내려오다가 내가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 얼마나 그랬더니 딱 보더니 여보! 이럴 줄 알았지 나는. 갑자기 왜 왔냐? 내가 멀리서 한 12m 되는데 입모양만 봐도 그건 욕이야. 그러더니 왔어. 막 난리가 났어.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미쳤어 주책이야.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이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을 해? 그러면은 뭐 어떤 교육자로서의 어떤 자기 철학 아니면 뭐 자기 만족, 뭐 자존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일을 해? 이랬더니 일 안 했으면 내가 미쳐서 내가 살았겠어 당신하고? 미치지? 농담일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오는 차에서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한다는 게 아내의 어떤 그 자아실현, 자존감 이런 것도 궁극적인 목표일 수, 이론적으로는 목표일 수 있겠지만 때론 부부 생활하면서 살면서 스트레스나 그런 걸 중압감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 탈출구다. 적어도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고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게 괜찮구나. 그래서 거기 이틀 보고 싶다고 거기 찾아간 남편이 웃을지. 왜요? 스토커 남편. 만일에 우리 남편이 내가 거기 있는데 왔다 그러면 내가 미쳤어. 이랬지 나도. 왜요? 아니 얼마나 끔찍해. 아니 어떻게 피해갖고 온 연수인데 얼마나 나만의 시간인데. 아내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아이고 이틀을 못 봐서 이틀 안 봤는데 뭐가 보고 싶어. 안나는 걸 눈에 밝혀서. 우리가 입장 바꿔서 자 내가 지금 숙소에 이제 학회에 가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부인이 왔어요. 난방 하나 이러고 더 막 잡는다고. 가다가 너 왜 이게 웬일이야? 글로 가요. 야 밥 먹고 와. 나는 그럴 거예요. 남자도 다 그래요. 남자들은 그러겠다. 왜 그러냐면 무서워서 가는 거야. 내가 이러니. 그때 그 자리에서 눈을 부라리고 이러면 생각도 못해. 그러면 상상도 못해요. 아니야. 이게 제가 와이프한테 자기야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나보고 돈 벌어 오라고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안 해, 난 일 안 해. 일하기 싫어. 그래서 지금 싸워가지고 말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얼마 안 또 됐는데 싸웠어. 사실은 그 말 속에 사실은 우리 아내가 지금 갱년기예요. 갱년. 내가 집에 딱 가면 늘 그냥 이렇게 원래 표정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보면 13년을 살았는데 모르겠냐고. 늘 이렇게 뭐 이렇게 갱년기에 대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우리 아내가 좀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그래. 그런 갱년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사실은 내가 내 속마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 못하고 그냥 자기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렇게 얘기해? 좋게. 그러니까 이걸 다 배제를 하고 얘기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저도 마찬가지 우리 아내가 정말 나가서 좀 탈출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갱년기나 이 우울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좋은 의도인데. 친구가 없어? 말을 왜 딱 없어요. 저희 아내가 늘 하는 게 뭐냐면 당신 기성결 중에 그냥 기성결 중에 늘 결만 얘기하니까 오해할 수 있다. 영희야 아직 나를 모르니? 아니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남편 성. 알만도 안 돼도 늘 결만 얘기하니까. 아는 거랑 섭섭한 거랑은 또 다를 수 있어서. 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